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에다 놔두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그입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신형 2.5 터보 모델의 시승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정말 조용하네요. 이제는 현대차도 시동을 거는 느낌, 엔진의 NVH, 진동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매끈한 느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연비 쪽에서는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연비는 리셋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볼 거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항상 리뷰를 하는 내용들 중에 연비 쪽이라든지 차량의 승차감적인 부분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승차감, 그리고 차량의 정숙성, 완성도, 느낌 같은 부분들, 편의성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저는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또 쓰다 보니까 에이다스가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들어갔겠죠? HUD인가?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현재 T맵을 일부러 붙여놨어요. 아무래도 달리기 전에는 좀 실내 편의 장비라든지 실내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실내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록색 외장 색상과 안쪽 되게 화사하죠? 이 블루 약간 짙은 곤색에다가 화이트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실내가 배정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이 색깔을 타보고 싶었거든요. 불을 켜고 끄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어요. 대단한데? 정말 잘 만들었는데? 물론 위쪽에 있는 선쉐이드는 수동으로 이렇게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될 거는 아니고, 실내의 고급성,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일단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텔레스코픽이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주 좋고, 그리고 CCNC는 정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CCNC에 대한 얘기는 오늘 완전히 배제하고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토우가 돼요. 뒤쪽에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토우 시스템이라든지, 전방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조사각을 변경할 수 있는,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려나가는 소리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조용해요. 진짜 너무 매끈하게 나가서 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차량 자체가 크기도 크지만 시트 포지션 자체가 되게 높고 실내 공간감이 주는 차량에 대한 여유,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되게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좋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놔도 전혀 부담이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붙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죠. 예전에는 당연히 USB-C 타입으로 붙이든지 뭔가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놨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도 너무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팰리세이드 시승 행사라서 그런지 주변에 지금 팰리세이드들이 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밖에서 봤을 때 이런 큼지막한 이런 덩치들이 돌아다니는 게 좀 장관이네요. 정말 크네요. 어마무지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팰리세이드 차량들, 가죽 차량들이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차량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닐 텐데, 이 중압감들 어떡할 거냐. 그리고 타고 돌아다닐 때 정말 매끈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가속을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 이렇게 타고 돌아다닐 때 있어서는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거의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수준의 NVH 성능, 조용함, 정숙함, 그리고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런 부분, 정말 좋네요. 에이다스 한번 켜볼까? 70km에다가 맞춰놓고 바로 켜지죠. 아마 저는 오늘은요, 기착지까지 갈 때까지는 거의 에이다스를 켜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순간 터치 감응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OK 버튼을 누르면 자동 차선 변경 같은 주행보조 장치 안에서의 부가 기능들이 켜지고요. 자, 지금 한번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속 영역에서 먼 거리를 돌아다닐 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깜빡이 켜면 왼쪽에 지금 차가 오기 때문에 잘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자동 차선 변경을 취소해 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동 차선 변경이 되기도 하지만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 신공이 가능합니다. 요새 이거 허벅지 신공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거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2단계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법적 근거로만 따졌을 때. 그리고 앞쪽을 전방 주시하고 시야를 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터치 감응형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 주시를 태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받았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태클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뭐 둘째치고 시트의 착좌감, 시트의 완성도, 시트의 포지셔닝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우리나라 탑티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트도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를 전동식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스위치로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 색깔 자체가 되게 밝은, 되게 화사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넓은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참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고 천천히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다닌다면 진짜 편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정말 여유롭고 좋습니다. 딱 이렇게 전면을 주시해 갖고 돌아다닐 때 전면을 보여주는 이 HUD가 정말 완성도가 높아요. 이제 옛날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의 입체감을 주면서도 1.2km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몇 킬로미터 있다가 카메라가 나타나고 지금 현재 평균 속도가 몇 킬로미터고 주변 차량의 상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보여지고 진짜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여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HUD를 통해서 너무 잘 인식을 해갖고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더 이상 완성도가 뭐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못 들어가요. 깜빡이 지금 한번 켜볼게요. 오! 자동 차선 변경. 오! 여기선 안 돼. 야, 근데 어떤 부분 안에서의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은 굉장히 잘하는군요. 야, 자, 다시. 자, 여기서는 이제 판교, 김포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천공항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구간인데, 에이다스를 통해서, 자, 보세요.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 굉장히 잘하죠? 야, 이제는 에이다스가 깜빡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여기는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러니까 테슬라와 좀 달라요. 테슬라나 테슬라 밖에 비교 대상이 없네요. 왜냐면 BMW나 현대 기아나 제네시스 혹은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지원하는 여러 차량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자동 차선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차량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테슬라만 빼고는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에 조건이 분명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HDA 혹은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아이콘이 켜져야지만 이런 게 되는 부분 진짜 잘한다. 이제 예전에 제가 산타페에서 깜짝 놀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되는 게 느껴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런 게 OTA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쉽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티를 좀 많이 내는 편이죠. 내가 지금 자동 차선 변경 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알려주는 편이고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혹은 BMW 이런 부분들은 ADAS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ADAS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자동 차선 변경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 차선 변경을 켜보면요, 왼쪽에 어떤 차량이 오면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기다리고 있다가 해주죠. 봅시다. 오우, 잘하죠.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상당히 잘해요. 그 조건이 맞으면 잘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 좀 해보죠. 근데 이 차량 자체가 창문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너무 세서 정말 밝네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바로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틴팅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런 윗부분을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틴팅 있잖아요. 예전에 고속버스에서 하는 그런 그라데이션 틴팅이 필요할 정도로 위쪽 부분에서 들어오는 빛의 광량이 어마무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예전 팰리세이드도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도 분명히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자, 자동 차선 변경! 너무 잘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너무 잘해. 근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더 이상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벤츠의 GLS 혹은 BMW의 iX 뭐 이런 차량들처럼 뭔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충격 같은 것들이, 감쇄력 같은 것들이 에어 댐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정도의 좀 고급진 충격을 감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충격을 감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다. 여기서도 한번 과연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야야야야, 100km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좀 이렇게 젠틀하게 좀 빠져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햇빛이 엄청나네요. 아우 뜨거워.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쉐이드가 막았다가 이렇게 길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잘해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공항 쪽으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또 자동차선 변경. 하하하하. 다시 연속으로 자동차선 변경. 뒤에서 지금 차가 오니까 다시 원복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도, 내가 손을 잡지 않고도 이렇게 멀리 주행 보조 장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주 최고네요. 자, 다시 자동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차량의 첫인상 그리고 리뷰. 진짜 승차감이 너무나 매끈하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애초에 높은 차량이잖아요. 차량도 크고 그런 육중함에서 오는 공간감에 대한 여유가 느껴지는데 진짜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지고요. 왜냐면 이제 실내가 CC&C 플랫폼에서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률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실내의 완성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위쪽에 가보시면요, 여기 위쪽에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 런칭 행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아예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km를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차량을 타고 느끼고 그 주행 질감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안정성적인 부분은 실제로 느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개인적으로 HOD 이렇게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어딜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테스팅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얘가 왜 이렇게 허벅지 신공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계속 ADAS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은 꽤나 생각보다 안전하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 1세대 팰리세이드 그리고 1세대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P 모델들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2세대 모델에서는 일단 CCNC가 적용됐고요. CCN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에 보면 오토 홀드, 뭐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저쪽에 보면은 내리막을 내려갈 때 있어서의 속도 제한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주차 보조 시스템,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요, 여기 위에서 팝업창으로 이렇게 쑥 내려와요. 그래서 보여져요. 오늘은 얼마를 썼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와지고요. 지금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의 차량에 대한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로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차량의 쓰임새 부분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차량들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런 편의성적인 부분이 극대화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정 내비게이션 맵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가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왼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언제든지 어라운드 뷰가, 위에서 또 탑 뷰가 상시적으로 나와주는 부분, 시야도 너무 좋고요. 주변을 항상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즐겨찾기 부분을 눌렀을 때 사용자 즐겨찾기를 폰 프로젝션으로 바꿔 놓으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제가 아까 체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음성, 영상, 그러니까 ADAS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제가 사실 차량 안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런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닐 때 물론 전방 주시를 해야 되지만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좀 이런 감미로운, 좀 매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데는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 사운드 시스템으로 저는 좀 이렇게 맑은 음악을 들을 때는 좀 거슬리는 편인데,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있죠. 홈 스위트 홈. 그러니까 이렇게 쇠만 나는 노래, 중후한 음악, 이렇게 꿍꿍 때리는 이런 비트감이 있는 노래를 들을 때는 보스 사운드 스피커,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맑고 청아하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감성 터지고 싶을 때 이 보스 사운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요, 좀 답답하고 뿡뿡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약에 보스 사운드 스피커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나온 차량들이 있다면, 혹은 하만카돈 이런 차량들을 장착하고 나온 차량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알가리 스피커는 포컬 쪽을 추천드리고요. 바워스 앤 윌킨스나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같은 아이들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다인 오디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높은 그레이드의 사운드 시스템을 많이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추천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굉장히 민망하네요. 자, 여전히 저는 계속 손을 잡고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뭐 지금 여태까지 한 34분, 거리는 34.3km 정도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전혀 손을 잡지 않고 ADAS를 통해서 쭉 돌아다니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되게 편안하게 편의 장비에 대한 부분, 물론 얘네들은 인베디드로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되게 좋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T맵을 통해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많은 분들께서 CCNC 플랫폼에 대해서, 특히나 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디자인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데, 저는 조금 달라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거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UI도 되게 보기 좋고 좀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만큼 정보에
정도에 대해서 잘 보이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HUD도 여기에 상응할 정도로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계기판에 들어가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별로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내 편의 장비적인 부분, 그리고 얘는 또 안마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을 갈 때 골반이나 허리, 전신을 이렇게 꾹꾹이로 마사지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차량들 보면은 진짜 눌러주는 데 있어서 엄지손가락 끝부분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안마 시스템이 조금 시원한데, 현대, 기아, 제네에 들어가 있는 에르고 모션 시트는 그냥 좀 엉덩이의 위치를 좀 바꿔준다, 허리의 위치를 좀 바꿔준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 완성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팅을 좀 해서 세게 이렇게 밟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앞쪽에서 들려오는 엔진 질감이 그렇게 썩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네요. 전에 이렇게 딱 출발을 할 때는 되게 매끄러웠는데, 고속 영역에서 100km에서 120km 정도의 속도로 딱 시프트 다운을 해가지고 가거나, 제가 지금 8단 미션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얘가 28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km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3단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4500rpm, 5000rpm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단수가 딱딱 올라갑니다. 근데 엔진 질감이 쥐어짜면서 달릴 때 그렇게 썩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차량이 힘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적당량에서 이렇게 파워를 쓰게 되면은, 아까 제가 칭찬했던 MVH에 대한 부분에서의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그다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좋은 배기 사운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멋진 엔진 사운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액셀러레이팅을 조금 지려밟고 나간다, 네, 이런 느낌이 됐을 때는 그렇게 막 매끈한 주행질감보다는 조금 쥐어짜서 악착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끈한 느낌은 초반 가속감에서 좀 괜찮게 느껴지다가도 파워를 조금 쓰겠다,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좀 다른 거보다는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 얘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차량을 제가 지금 약간의 코너링을 이렇게 꺾어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크기에 이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차량이 움직임을 이렇게 거동하는 데 있어서 꽤나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고 나가면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하는데? 어우, 야. 또 스포츠에 놔두고 달렸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시원하게 나갑니다. 다만 엔진 질감은 조금 그르릉대는 느낌보다는 되게 이렇게 긁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엔진 사운드와 주행 질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얘는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어차피 이런 차량 갖다가 스포츠 주행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쥐어짜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좀 안 좋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라고 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엔진 사운드나 질감 같은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다, 매끈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공유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이나 가족 여행을 타고 돌아다닐 때 팰리세이드가 느껴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게 이 차량을 즐길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한 0km에서 한 100km까지를 무리하지 않고 한 2000rpm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나간다. 한 2000rpm도 아니야, 0에서 한 3000rpm 정도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그냥 드라이브 모드도 노멀로 돌아다닌다 라고 하면은 되게 매끈하고요, 되게 편안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겁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X5나 혹은 스포츠 SUV를 지향하는 SSUV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정도 크기급의 이제 X7 40i나 급이 너무 다르긴 하죠. 그래도 이 차량도 풀옵션 캘리그래피 하면은 7천만 원이 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완전 높은 급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은 주행 성능이나 엔진 질감 같은 것들이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지 않으실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꼭 드려야죠. 나름대로의 엔진, 현대차 특유의 그 엔진 질감이 있거든요. N라인이나 N 친구들한테서는 그런 소리가 안 느껴지는데 일반 차량들은요, 이 뭔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긁는 소리가 있어요. 휙! 뭔가 엔진이 막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람이 어딜 긁고 지나간다라는 약간 엔진음이라기보다 풍절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철, 야, 요철 지나가는 이 느낌이 이 정도 급에서는 거의 뭐 최강급? 진짜 좋아요. 착좌감, 승차감, 그리고 서스펜션의 댐퍼의 세팅, 이런 약간 단단하거든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렇게 넘나들 때 탱탱거리고 뭔가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지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좋네요. 특히나 저속 구간에서 매끈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크기나 공간감에서 주는 여유로움과 더불어서 차량의 큼지막한 이런 느낌 같은 게 여기에 더해가지고 달려나갈 때 이런 육중한 느낌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덜컹덜컹거리는 이런 곳을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 차량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주행 완성도만 따졌을 때는 인주는 우리나라 차가 아닌 것 같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일단은 기착지에 왔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맵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내가 일부러 언제든지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켜지 않고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주차 칸에 딱 라인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기착지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주행 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ADAS 그리고 편의 장비, 실내 공간감, 기본적인 주행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갈 때는 제가 조금 스포티한 주행이라기보다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갖고 있고 주행을 조금 과격하게 했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스라비 윤준이었습니다.